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치메카학원에서 중대국어 1학년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우송이 강사라고 합니다. 자, 저 이제 중대국어 1학년 내신 대비를 하게 될 건데요. 자,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대국어 1학년 학생 통합사회와 한국사를 맡고 있는 우송이 강사고요. 1등급은 필수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수업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력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통합사회와 한국사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소개부터 하자면, 자, 독보적인 통합사회 강사, 우송이 강사고요. 자, 매 시험마다 100점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수십 명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자, 전교 1등부터 30등까지 상위권 학생들도 제 수업을 많이 듣고 있고요. 자사고, 특목고, 사립고 학생들 많이 수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강남 3구와 그다음에 그 주변 학교들 많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통합사회 한국사가 그렇게 쉬운 과목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성적을 잘 받으려면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주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통합사회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사회는요, 일단 8단위 교과 과정이 되겠고요. 자, 단원이 1단원부터 9단원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중요한 그런 단원은 파란색으로 좀 표시를 해뒀고요. 1단원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단원은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이라고 해서 생활과 윤리, 그다음에 세계사 부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난이도는 중하가 되겠고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1단원부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단원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연, 환경과 인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리 파트가 되겠고요. 한국지리, 세계지리, 그다음에 생활과 윤리 통합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그래프나 세계지도 같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난이도는 상이 되겠습니다. 자, 중대국어 같은 경우도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2단원이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단원을 보시면요. 생활공간과 사회, 한국지리 파트가 되겠고요. 난이도는 중이 되겠습니다. 약간 일상생활이랑 많이 접목이 되는 무난한 단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4단원도 지금 파란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4단원은 인권보전과 헌법이라고 해서 정치와 법 파트가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자, 왜냐면은 난이도는 일단 상이고요. 자, 법과 정치. 자, 정치와 법인데 정말 암기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학생들을 보면은 여학생, 남학생들이 있는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요 4단원 같은 경우에 잘 이제 풀이를 합니다. 왜냐면은 암기가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단원이 되겠는데요. 여학생들은 외우는 거 꼼꼼하게 잘 외워요. 근데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면 일단 외워야 되는데 암기하는 것도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남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외우는 거 너무 귀찮아요, 싫어요 이래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4단원이 암기가 필수라고 했는데 막연하게 암기를 한다고 해서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나오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정말 정확한 그런 포인트를 잡아서 수업을 하지 않으면은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중대국어에 맞춰서 어떤 파트에서 어떤 부분이 키포인트가 되는지 그걸 확실하게 잡고 수업을 하고 공부를 해야지만 점수가 잘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난이도는 상이고요. 점수가 잘 안 나오는 파트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단원도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난이도는 상이고요.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난이도가 상인 부분이 2단원, 4단원, 5단원인데 그 중에서 5단원이 가장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시장경제와 금융, 경제 파트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선택 과목, 2학년, 3학년 때 선택 과목 경제 파트가 있는데 거의 선택하지 않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이 주로 선택을 하는 과목이 되겠고요. 자, 난이도는 상인데 왜 어렵냐면 일단 작은 소단원 4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소단원도 굉장히 범위가 많고요. 자, 그리고 아이들이 싫어하고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 파트는 계산 문제가 나와요. 자, 근데 1학년 때는 경제 파트 문제에서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왜 점수가 안 나오냐면 일단 정확한 개념과 그 다음에 심화 내용까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계산을 해주려면은 아이들이 약간 응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학생들이 많이 착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경제 파트도 아이들이 미리미리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잘 키포인트를 잡아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점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중대국어 학생들한테 맞는 그런 수업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6단원 사회 정의와 불평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파트는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파트가 되어 있고요. 역시 난이도는 상이지만 파란색 부분으로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왜냐면은 자,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파트인데 이 부분은 약간 국어적인 요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공부를 잘 해준다면은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상이 되겠고요. 여기 공부를 잘 해준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파트가 되기 때문에 표시를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7단원을 보시면은 문화와 다양성. 자, 여기는요 난이도는 중상인데 여기는 좀 재밌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역시 작은 소단원 4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범위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지만 자, 사회문화와 세계지리. 자, 세계지리는 2단원에서 한번 나왔었죠. 자, 여기 2단원에서 나왔던 그런 지도 부분, 특징 부분들이 좀 중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2단원을 잘 공부한 학생들은 7단원도 무난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8단원 세계화와 평화가 되겠고요. 자, 세계지리, 한국지리, 생활과 윤리 파트가 되겠습니다. 저희 어머님들 여기 보시면은 1단원부터 지금 9단원까지 있는데 세계지리, 그다음에 한국지리, 지리 파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인데 지리 부분이 굉장히 꼼꼼하게 좀 준비를 해줘야겠죠. 자, 세계지리, 한국지리, 그다음에 생활과 윤리. 역시 생활과 윤리도 많이 중복이 됩니다. 자, 난이도는 중파트가 되겠고요. 조금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원 9단원인데요.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 역시 세계지리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지리 파트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난이도는 중이지만 자, 9단원까지 끝까지 되게 꼼꼼하게 나오는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9단원 같은 경우는 보통 1학기 때 하는 경우는 그렇게 크게 없지만 2학기 때 대부분 들어가게 됩니다. 자, 2학기 때 들어가는 이 9단원 세계지리 파트인데요. 지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 그래프, 지도북인데 미리미리 맞춰서 잘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1단원부터 9단원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대국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그 외 나머지 학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단원부터 9단원까지 차례대로 나가면 그나마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어요. 자, 근데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요. 자, 뭐 만약에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다. 1단원, 뭐 4단원, 뭐 1단원, 3단원, 7단원 이런 식으로 골고루 나갑니다. 그래서 작은 소단원을 굉장히 많이 섞어서 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워해요. 자, 그래서 중대국어 학생들은 중대국어 맞춤 수업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통합사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중대국어 1학년, 자, 통합사회 2022년도 자,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객관식과 서술형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이게 지금 전체 세계 지도가 나와 있죠. A, B, C, D, E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나다에 맞는 걸 고르시오. 자, 그럼 학생들은 일단 세계 지도, 대표적인 세계 지도, 그 다음에 빈출되는 그런 세계의 그런 특징들 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중간고사 대비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좀 이제 중간고사에 맞춰서 공부를 해주면은 아이들이 이거 딱 봤을 때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미리 공부를 해주면은 가나다, A, B, C, D 어디에 맞는지 바로 답을 도출해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요. 자, 이번엔 4단원 문제가 해당이 되겠는데 자, 15번 문제, 20번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문이 굉장히 길어요. 자, 일단 학생들이 요새 학생들은 지문이 굉장히 길면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일단 국어가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문이 길면 지문을 읽다가 문제가 뭐였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요. 자, 일단 지문을 통과했어요. 선지에서 골라야 되는데 선지에서 고르다 보면은 1번도 답인 것 같고 2번도 답인 것 같고 답이 3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자, 특징을 잡고 문제를 풀지 않으면은 답을 고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중학교 때와는 다르게 지문도 굉장히 길고 선지도 길어집니다. 자,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것도 준비를 해주지 않으면은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굉장히 받기 힘들겠죠. 자, 그다음에 20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이런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헌법 조항. 학생들이 헌법을 또 외워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뭐 헌법 제12조 몇 항, 5항 이렇게 나왔는데 자, 사실은 시험에서 뭐 헌법 몇 조의 몇 항 이런 거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문장을 읽고 여기에 해당되는 특징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답을 도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4단원이 어려운 이유가 지문도 길고 선지도 길고 그 다음에 이 지문을 보고 그 특징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중대부고 학생들한테 맞춤 수업을 해줘야지만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한국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도 고1 개정 한국사 자, 완벽 대비가 되겠는데요. 자, 기존에 이렇게 생각하는 학부모님들, 그다음에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사 중학교 때 그냥 뭐 벼락치기 하면은 점수 나왔어요. 그다음에 뭐 미리 뭐 3일 전에 공부했으면 점수 잘 나왔어요. 이런 학생들 굉장히 많은데요. 자,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왜냐면 기존에는 한국사 교과 과정이요. 굉장히 세부적으로 그다음에 굉장히 좀 이제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자, 근데 개정 한국사를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원은 더 단출해졌어요. 자, 6단원까지 있던 게 4단원으로 줄었는데, 자, 문제는요. 자, 여기 보시면은 1단원에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학교 때는 한국사를 굉장히 오래 배워요. 한 2년에 걸쳐서 배우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고등학교 때 1단원, 자, 선사시대, 구석기, 신석기부터 조선시대까지 나옵니다. 1단원이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 전체예요. 어마어마해요, 범위가. 자, 근데 요 1단원 과정을 중학교 때는 거의 1년 가까이 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근데 갑자기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조선시대까지야. 아니면 고려시대까지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안 그래도 한국사 외우기 되게 힘들어요. 요새 학생들은 역사에 대해서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물론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한국사를 하려면 되게 힘들어해요. 자, 근데 범위조차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한국사 버려야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한국사도 단위수가 6단위가 됩니다. 굉장히 그렇죠. 내신에서 중요한 그런 범위가 되겠죠. 자, 국영수,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 다음에 한국사 다 중요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한국사 버릴 수 없겠죠. 자, 중대국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선사시대부터 조선 초반까지 나오게 됩니다.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공부를 하려면 다른 과목도 할 게 많은데 한국사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해야겠죠. 자, 일단 보시면은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자, 역시 범위가 많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핵심을 잡아서 공부를 하면은 그렇게 범위가 많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자, 역시 중대국어에 맞춰서 좀 수업을 해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2단원, 3단원, 4단원 역시 마찬가지로 중복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자, 1단원부터 차례대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나머지 것도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한국사 수업을 좀 해줘야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중대국어, 자, 한국사 기출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중대국어 같은 경우는요, 기출문제가 한국사가 조금 어려워요. 자, 일단 문제를 보시면 지문도 짧고 그 다음에 선지도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여기서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면은 답을 절대 고를 수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뭐 흉년이나 춘궁기의 곡식을 빌려줬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공부한 학생들, 자, 정확하게 공부한 학생들은 답을 바로 고를 수가 있는데요. 좀 애매하게 공부한 학생들은 서욱제였나 진대법이었나 굉장히 헷갈려합니다. 자, 이런 용어들도 정확한 명칭을 알지 않으면은 답 고르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공부를 꼼꼼하게 해줘야 되고요. 자, 역시 2번 문제도 좀 까다롭게 나온 문제. 자, 여기 6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여기 지금 청동기 시대 유물인데, 자, 요 그림을 보고, 어느 시대다. 바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의 특징이 뭔지 정확하게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중대국어가 한국사를 좀 까다롭게 내는 이유가 선지에서도 다방면으로 딱 그 시대 것만 내는 게 아니라 여러 시대를 다 겹쳐서 냅니다, 선지를. 그래서 정확히 공부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겠죠. 자, 다음 문제를 보시면은요, 또 역시 중대국어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는 되게 짧아요. 근데 어렵습니다. 자, 역시 중국에, 자, 지금 중국에서 전래된 불교인데요. 지금 보면은 뭐 여러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 사람들이 누군지, 그 다음에 충담사, 사자가 붙으면 절이죠. 이런 걸 학생들이 파악을 해줘야지만 정확히 좀 답을 고를 수 있겠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중대국어는 킬러 문제를 한 2문제 정도 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전혀 중요하고 시험에 낼 것 같지 않은 문제 이렇게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킬러 문제로 냅니다. 그래서 교과서상에 정말 끄트머리에 아주 모퉁이에 있는 그런 작은 문제들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대국어는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점수가 나오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합사회나 한국사 1등급이 나오게 되려면 1등급을 받으려면 학생들이 무조건 90점 이상은 받아야지만 1등급이 나옵니다. 자, 중대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가 그런데요. 정확히는 95점 이상 받아야지만 1등급이 나오게 되겠고요. 가끔 가다가 중대국어도 마찬가지인데 중간고사 때 변별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첫 시험 때 변별력이 떨어져서 통합사회나 한국사 우리 아이는 100점 받았는데 1등급이 안 나와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1학기 중간고사 첫 시험에서는 만점을 목표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 변별력을 위해서 조금 어렵게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중간고사 때 100점 만점을 받아놓은 걸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도 잘 치러서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를 잠깐 보시면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서술형 문제도 좀 까다롭습니다. 중대국어가 한국사 무조건 준비해야 되는 이유, 자, 서술형 문제 3문제 정도를 내는데요. 100점이 굉장히 커요. 자, 서술형 1번 8점짜리죠. 자, 요 문제는 그래도 난이도는 약간 중하로 나왔습니다. 자, 선사시대를 뭐 비교해 보시오. 이런 문제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서술형 문제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어려워요. 자, 100점이 8점짜리인데
자, 요 내용은 되게 어렵게 나온 그런 서술형 문제가 되겠고요. 중대국어에 맞는 서술형 문제 준비하지 않으면은 무조건 틀렸을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고려시대의 불교인데요. 교종과 선종. 자, 불교가 파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천태종, 조계종. 자, 요 파를 두 가지를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 정확히 쓰시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자, 마지막 서술형 3번 문제. 역시 8점짜리가 되겠고요. 역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조선시대 께 나왔는데, 자, 조선시대 중에서도, 자, 호랑 논쟁이라고 있습니다. 자, 요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자, 호론과 낙론 중에, 자, 어떤 건지 써보시오. 역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과거에 냈던 어려운 문제 유형인데, 자, 이런 유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문제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성적이 잘 나오지 않겠죠. 점수를 절대 받을 수 없거든요. 자, 그래서 중대국어는 한국사가 객관식도 어려운데 서술형은 굉장히 까다롭게 내기 때문에, 자, 100점 8점이죠. 자, 서술형 문제만 100점 24점이 되겠습니다. 한 문제 날라가면 등급, 1등급, 2등급 다 날라갑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줘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1학년 때 통합사회와 한국사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학년 때부터 통합사회, 그 다음에 한국사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해주면, 자, 본인 적성에 맞는 탐구 과목을 미리 선점할 수 있습니다. 자, 나중에 2학년 때, 3학년 때 이제 이과, 문과로 좀 나눠지죠. 자, 문과로 가는 학생들, 자, 2학년 때 선택 과목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자, 근데 1학년 때 통합사회를 잘 정리를 해주면은 1학년 통합사회가 모든 선택 과목에 다 포함되어 있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적성에 맞는 거 잘 골라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2학년 때 또는 3학년 때 내신과 수능을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과목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통합사회도 잘 준비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한국사도 마찬가지. 단순한 암기가 아닙니다. 자, 시대별, 그다음에 시대별 특징, 이런 거 흐름을 잘 파악해서 특징과 포인트를 잘 잡아주면은 한국사도 중대국어 굉장히 까다롭게 내지만 좋은 점수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킬러 문제까지 확실하게 잘 잡아서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잘 완성을 시켜주도록 하겠으니까 저한테 맡겨주시면 학생들, 중대국어 학생 1학년들 통합사회 한국사 좋은 점수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함께 아이들이 점수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잘 맡겨주시면은 좋은 점수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